이러한 방식으로 심사를 받아 치료를 시작하게 된 환자는 정신분열증의 어떤 형태도 보일 수 있으며 환청, 긴장성, 사파나 혼합된 증상을 보고할 수도 있다. 환자가 자신의 이름과 주변 지형 그리고 약속된 시간에 치료실에 오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방법을 알 정도로 현실감이 충분히 있다면 병리의 수준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수 없다 해도 외래 환자의 치료가 절대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친척이나 병원의 보조원이 몇 차례 환자를 치료실까지 동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환자가 통제할 수 없는 정신증적 행동에 더 가까워질수록 비기관 세팅에서 그를 치료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 다른 중요한 요소로는 양호한 신체적 건강과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 우리는 관상동맥 질환과 같은 심각한 신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바람직한 것 이상으로 감정적 소모에 노출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고려해봐야 한다. 인격의 유연성이 항상 실제의 나이와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적인 상황을 근거로 평가된다. 반면에 치료는 일차적으로 정서적 과정으로서 수행되기 때문에 지능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게다가 지능은 치료를 촉진시키기보다는 다소 일관되게, 특히 인지적으로 뛰어난 개인들에 의해서는 그 반대로 이용된다. 선택은 어느 정도는 개개인 임상가의 선호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우리는 주로 가장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완치에 대한 영감을 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했을 때 최상의 결과를 얻는다. 우리가 무엇을 선호하든 간에 사춘기 후반이나 20대 초에 치료를 시작하는 환자와의 작업에서 종종 특별한 도전이 발견된다. 해결을 기다리는 삶의 문제들과 장애를 촉발하는 요인들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은 이 시기에 정신분열증적 반응의 가역화에 수반되는 장기간의 노력이 더더욱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지능과 창조적, 사회적 성취를 위한 잠재력이 심각한 정신병리에 묶여있는 젊은 환자를 대면했을 때는 사례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가 작용한다. 피분석자의 분석 작업에 필요한 적합성, 접근성, 준비성, 자아 강도와 그 밖의 것들, 애매모호하고 임의 해석이 영향을 받기 쉬운 기준들에 관한 초기의 관점들은 치료 동맹에 관한 최근의 공식들과 그린슨의 작업 동맹 개념 안에서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포함되었다. 치료 관계의 상황적 측면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접근은 표준적인 정신분석 치료가 각각의 파트너에 대하여 요구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진보를 반영한다. 그린슨이 개념화한 대로 사례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한 환자의 구체적인 기여는 합리적인 자아가 분석가의 분석적인 자아와 동맹을 맺으며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이다. 치료의 초기 단계에서 그 정도로 협조할 수 있는 정신분열증적 환자는 거의 만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분석가가 환자와 효과적인 동맹의 발달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인다면 환자는 그러한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 관계의 최종적인 형태 안에서 환자는 기억의 회상과 자기 분석에 체계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들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은 사례의 진전에 대한 주요한 지표이다. 윌슨의 이야기를 이어서 하자면 작업 동맹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는 분석가에 대한 환자의 감정 중에서 합리적이고 한목적적인 부분으로부터 유래한 전이 반응이다. 그러한 반응들이 보다 퇴행적이고 부적절한 반응들과 서로 섞이기 때문에 전이 신경증과 작업 동맹 사이의 구별은 절대적이지 않다. 그러나 이론상으로 두 현상은 평행하며 상반되는 성질이 있으며 모두 중요하다. 신뢰할 수 있는 작업 동맹을
형성하기 위한 환자의 잠재력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정신분석적 치료에서 필수적이다. 그린슨 자신과 다른 분석가들의 사례 중에서 예비 단계를 넘어서지 못했거나 종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일군의 사례에 대해 비평하면서 그린스는 치료의 교착 상태를 분석가와 신뢰할 만한 동맹 관계를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환자의 실패의 원인을 돌렸다. 고전적으로 정신분석 환자의 작업 동맹은 거의 감지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특별한 활동에도 무관하게 발달한다는 관찰은 좋은 작업 관계의 부재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환자에게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준다. 동맹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으로 증명된 분석 작업에 대한 그린슨의 임상적 설명은 불규칙적인 사례에서 온 것이며, 특별한 활동은 명백히 치료 시작 후 첫 6개월로 제한했다. 반면에 병리적으로 자기애적인 환자와 좋은 작업 동맹을 만들어내기 위해 요구되는 분석 작업은 구조 작업으로 국한되기보다 일반적인 과정으로 간주된다. 거의 언제나 이런 환자가 치료를 시작하면 우리는 치료에 적절하게 참여하는 능력이 일반적인 기능이나 특정 영역의 기능에서 제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던 정신분석 임상가들은 외래 환자와 작업을 할 수만 있다면 환자가 할 수 있는 기여가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고,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관계에서 상호 협조적인 관계로 완전한 작업 동맹을 변형시키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작업한다. 이러한 임무에 대한 철학적인 접근은 단순화되고 치료의 일반적인 원리와 통합된다. 초기 면접, 계약, 치료 일정이 수립되고 보충 치료와 이후에 도입되는 규칙들이 모두 저항을 다루는 관점으로 개념화된다.